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이 꾸물꾸물 흐리더니 결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식시장도 날씨가 똑같았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1900선 붕괴 위험까지 갔다가 장중 또 상승 반전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장이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한 3포인트 빠진 1913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나 빠지면서 49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이 4조 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분들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날씨도 흐리고 기분도 꿀꿀하지만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열려 있고요. 02-3153-2613번 전화 연결하실 수 있고 또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 종목명과 비중 또 매수가 골고루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투자증권에서는 GS였습니다. 에너지 사업의 성장은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의 예상을 하회한 GS칼텍스입니다. GS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3,766억 원, 그리고 2,3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GS칼텍스로부터의 지분법 이익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우리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던 추정치와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GS칼텍스는 석유화학 부문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정유 부분의 도입 원유 프리미엄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익 3,709억 원, 순이익이 2,628억 원 등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GS 리테일은 매출액 1조 4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4억 원으로 편의점 및 슈퍼마켓 신규 출점에 따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GS 칼텍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3,899억 원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유 부문도 일본의 원전 가동 중단 및 중국의 전력 부족에 따른 등경유 및 그리고 원료유 수입 확대와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휘발유 수요 증가 등으로 정제 마진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GS 칼텍스는 생산 능력 확대로 성장성을 이어나갈 전망이 있는데요. 연말 완공 예정인 5만 배럴 정도 규모의 신규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정유 부문 수익성이 개선되고 정유화학 부문도 슈와쉘 등과의 합작으로 2014년 말까지 PX 생산을 1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GS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중간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되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원활한 시너지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목표 주가는 9만 1,000원을 제시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 KB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강원랜드입니다. 환경 개선의 시기와 규모가 관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2012년 1분기 실적은 카지노 부분의 점진적 회복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강원랜드의 2012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4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39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올해부터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125억 원이 신규 부과된 점과 폐광기금이 상향된 세율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겨울 시즌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스키장과 호텔, 그리고 콘도 등 비카지노 부분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한 동시에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인 카지노 부분 매출액도 2.5%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4분기부터 부진을 지속했던 VIP 테이블 매출액 증가율이 2월부터 플러스로 턴어라운드하면서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을 줄인 점이 주요했습니다. VIP 고객 자격 요건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고객 믹스 개선 및 입장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VIP 테이블 매출액이 회복세로 전환한 이유는 카지노 고객 믹스 개선과 그리고 이로 인한 방문객 증가에 기인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일반 영업장 고객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하이롤러에게 세미 VIP 자격을 부여하면서 영업이 활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VIP 테이블의 1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수준이었지만 2월 10% 증가, 3월 24% 증가로 전환했으며 4, 5월도 이제 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지노의 고객 믹스 개선과 더불어 일반 영업장의 영업 환경도 개선되어 전체 입장객도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현 주가는 2012년 이제 예상 PER 14.2배로 과거 평균 12.5 정도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PBR이 한
2배 수준으로 저점 평균인 1.9에 근접을 했습니다. 증설 기대감을 상당 부분 선반영했던 주가는 정부 승인의 불확실성으로 지난 3월 이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과거 메인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폐광기금 세율 향상 가능성 제기, 그리고 문광부의 규제로 인한 개장 연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등락을 반복했던 2012년 1월에서 2003년 4월의 PER이 평균 13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의 추가 하락 리스크는 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5월 말 환경개선공사 완공 후 실적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장기 목표가 32,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SFA입니다. 제품 다각화로 견조한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 1,0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97억 원으로 계절성 요인에 따른 실적 부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35.1%로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97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는 창원 사업장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85억 원이 일회성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부진했지만 신규 수주 규모는 1,132억 원으로 비교적 견조한 모습입니다. LCD 전방 사업에 투자는 축소되었지만 반도체와 LED 장비 등 새로운 분야의 수주가 추가되고, 그리고 일반 물류 장비 등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 수주가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수주 잔고는 2,883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신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재무 구조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몰레드 수혜가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물류 장비 공급에 LITI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동사의 아몰레드 관련 매출은 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반면 현재 개발 중인 PCVD, 그리고 유기물 증착 장비, 그리고 봉지 장비 등은 이제 양산 라인에서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산화 필요성, 그리고 거래선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개발 중인 장비의 공급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입니다.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579억 원으로 R&D 개발 및 장비 양산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 중인 것도 SFA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7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은 GS 강원랜드의 SFA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센투자플러스를 함께 지켜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전문위원이시죠.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고 계신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립니다. 02-3153-1613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상담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이 됐는데요. 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해드릴 종목은 동일철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3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박성일 연구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실제로 이제 철강 관련된 업종들 대부분이 다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 포스코가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 밑에 동일철강이나 뭐 화인베스트를 비롯한 뭐 BNG스틸, 문배철강 대부분의 주가 흐름은 뭐 2, 3년 전부터 계속 꺾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주가는 상승한 적이 거의 없죠. 실제로 월간 단위로 상승한 건 손에 꼽을 정도고 그 이후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현재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철강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조선에 납품을 하고 있는 봉형강유인데 지금 현재는 조선사 대부분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을 잘 쳐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조금 묶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2등이나 3등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루기가 좀 쉽지 않죠. 박근혜든 뭐 정몽준이든 어느 쪽이든 일단은 1등 테마가 돼야 어느 정도 추세가 나거나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게 생기는데 동일철강은 2등 그리고 3등 정치인 테마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수급 상황에서도 더욱더
종목도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황으로 보면 이제 PER 한 20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배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 현재 대부분 철강 업종들의 PER 자체가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일철강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7,300원에 1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7,300원에 10%라고 하면 기다려볼 만한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동일철강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주식 거래량이 8,000주, 5,000주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재만 있다고 하면 상한가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과거 차트를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단위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일이 아주 많은 거래량이 부진한 주식이기 때문에 기다려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회사인 화인베스트리 실제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6,000원 정도 아주 짧은 손절 라인을 지켜주실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인 7,300원까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7,000원대 이상에서는 정리를 해서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거래량이 있고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을 사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일모직이고요. 제일모직 오늘 종가로 102,000원이 나왔던데요. 제일모직 문의하신 8466님께서는 11만 1,446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15% 정도 물량이 있으신데요. 주가가 11만 원대 가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찌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홍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렇죠. 예.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당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앞으로 근데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 제이모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몰레드 AMOLED죠. 지금 그 부분이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양봉의 흐름은 나타난 부분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항권이 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탄력이 지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AMOLED TV도 지금 출시가 됐죠. 그러니까 비싼데 얼마나 팔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TV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 갤럭시 S3가 지금 슈퍼 아몰레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갤럭시 S3가 다시 한번 흥행 돌풍을 일으킨다라면은 제일모직도 뭐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좀 주가와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거 좀 분명하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만큼, 그러니까 차트 잠깐 보시면요. 91,000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10% 이상 좀 그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좀 저항권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일선이죠. 그러니까 가격대로 보면 지금 96,000원이죠. 그러니까 96,000원이 다시 한번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전고점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죠. 11만 원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를 하셔도 충분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IT 업종이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가 주도 역할을 한다면 제이모직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지금 96,000원이 이탈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고려하시면 아무래도 너무 빠른 상승보다는 좀 여유 있는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앞서서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예, 여기 청주인데요. 청주요. 네. 청주도 지금 비가 오나요? 네. 예, 월요일부터 날씨가 꾸물꾸물하죠. 그렇죠. 예, 이런 날은 좀 예. 기분도 안 좋고 장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장도 좀 부진했어요. 글쎄요. 예, 종목들이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우, 좀 많이 힘드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가장 힘드십니까? 저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29,300원에 20%. 29,300원에 사셨으면 매수하신 지가 그래도 한 두세 달 이상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고생을 하시는데요. 네. 손절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아니, 제가 이제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을 제가 나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손절을 해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좀 기다려도 되는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요. 잠깐 외국 다녀오셨어요? 네. 어디에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네. 아우, 좋으셨겠어요. 네, 좋았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호주요. 호주요. 네. 호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호주는 어떤 점이 좋습니까? 아, 날씨가 너무 좋고, 예. 뭐,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뭐. 그러세요? 어떻게 LG 디스플레이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네네. 예, 지금 당장 돈으로 만들어야 된, 현금화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시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는 박성일 연구원께 여쭤볼 텐데요. 네. 잘 들어보시고 다음번에는 여행 가시기 전에 어떻게 증권사에도 이렇게 네. 전화를 해서 매도를 이 시점에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걸 깜빡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셨어요? 이렇게까지 내려갈 줄 몰랐어요. 예, 다음번에는 이렇게 좀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고 여행도 즐겁게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네. 예,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는 참 간단하죠. 대부분 매출의 90% 이상이 TFT LCD 패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TV나 모바일 쪽 패널이 좀 잘 나간다고 하면 항상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이제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을 분석하는 데 상당히 편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같은 경우 이제 3월, 4월, 5월 달까지 해서 LCD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 호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200 밑으로 내려갔던 TV용 패널 가격도 이제 $210 정도를 회복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분명히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2분기에 과징금이 조금 부과가 될 텐데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될 것 같으면 충당금을 조금 쌓아 놓죠. 근데 그것보다도 액수가 조금 커졌기 때문에 올 한 해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을 하려고 했던 목표치가 약간은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분기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7분기째는 흑자를 기록할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안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도 안 좋기 때문에 핑계김에 더 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상황이나 기본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는 일봉상에서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3만 원대를 무너뜨린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권 정도 추세를 좀 이뤄보려고 했지만 추세가 결국은 나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훼손된 상황에서 박스권을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만 원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만 원대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2만 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충당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6분기에서 7분기 영업손실 나는 게 큰 우려라고 반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다음 분기까지는 한번 3분기까지는 기다려 보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펀더멘털 계산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적으로 인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를 좀 말씀드리면 48,000원 정도가 아주 잘 갔을 때죠. 잘 갔을 때 보면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제 12개월 예상치 정도가 3천억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아직까지 예선만큼 호황을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런던 올림픽이라는 단기 호재도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는 분명히 흑자로 전환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을 텐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3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상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대부분 다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 2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 깨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2만 원 깨지 않으면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차이나 그레이트를 볼 텐데요. 매수가가 1,550원이십니다. 비중이 많으세요. 7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671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예.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야 될 게 중국 기업이죠. 최근에 연합과기나 성유광전투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회계상의 문제가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관련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과연 정상적인 실적인가 하는 게 궁금증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해외 쪽에도 그렇고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은 기업 자체가 일단 중국 관련 기업들. 그래서 지금 뭐 차이나 그레이트도 그렇고 보시면 완리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좀 좋지만은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지 못한다면은 주가 자체가 뭐 큰 폭으로 상승하기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발이나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 지금 매출액이 한 4,1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6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1,200억도 채 안 되는 수준이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수급이 매수하겠다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영향이 가장 큰 지금 문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전저점이죠. 지금 1,300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3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상승할 좀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3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은 주가 상승이 좀 나왔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좀 마찬가지죠. 종가상의 값이 1,3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 좀 힘드시겠지만은 1,29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 자체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 지난번에 고점 라인이겠죠. 1,75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최근에 이제 중국이 추진율을 인하를 하면서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조금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슈팅이 나온다면 한 1,7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거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여유 있는 지금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이나 그레이트는 시간과의 싸움이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KC인데요. 금요일에도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방송을 못 보셨던 것 같아서 이번에 해드릴 텐데요. 꼭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4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십니다. 박선 연구원님. 예, SK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학주 중에서는 조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차화적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과 정유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던 업종이나 업황이 그 업종에서 업황이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이나 섬유 쪽은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정확하게 실적대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회복세가 조금 어려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고생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이나 정유가 어려워진 지 꽤 됐죠. 이제 6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불균형 자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화학이나 정유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SKC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수익 배율 측면에서 보면 11배, 화학업종 중에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그리고 만들고 있는 게 폴리우레탄의 원료 그리고 TB, 산업재형 필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TB나 다른 기타 산업재가 팔린다고 하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제품 원료들에서 조금 손실이 나는 걸 이쪽에서 만회를 해서 중기적으로 회사가 얼마나 잘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나오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추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비추세 구간에서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석유나 LG화학 같은 걸 보시면 대부분 다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추세가 거의 깨졌습니다. 이제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대부분 다 이탈권에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도 SKC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 대응에 충실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직전 저점을 조금 크게 살펴보면
직전 저점이 이제 37,100원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37,1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47,5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21선을 돌파를 못하기 있기 때문에 4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시고, 이렇게 비중을 줄인 것들을 가지고 조금은 빨리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IT나 자동차 그리고 항공이나 여객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우,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예, 대형주 잘 사셨네요.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0만 7천 원에 90%요. 10만 7천 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90%요? 아, 그때 얼마 전에 조금 싼 가격에 좀 샀어요. 아, 갖고 그러셨어요? 이놈을 또 사가지고 또 합쳐가지고 90%거든요. 아, 추가로 매수를 몇 번 나눠서 하셨네요. 네. 예, 10만 7천 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셨고, 오늘 주가가 조금 빠져서 10만 6천 원이 종가로 나왔더라고요. 네. 예, 좀 약간 불안하시죠? 아니, 계속 떨어지니까 예. 삼성전자가 떨어진 게 오는가 이것도 떨어지네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은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예, 삼성전기는 오늘 한 1% 가까이 빠졌는데 어떤 점이 뭐 궁금하십니까? 아, 이게 언제까지 이게 빠질란가. 예, 그리고 또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면 내가 팔아야 할 텐데. 예. 한 5천 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몰라서요. 5천 원 정도요? 예. 그러니까 한 11만 원쯤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신가 봐요. 예. 아, 예. 그렇게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구수한 사투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전라도에. 아, 전라도세요? 예. 예. 전라도에도 오늘 비가 오겠죠? 비 와요 지금. 아, 비도 오고 종목도 내려서 좀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손실을 본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추세적으로 봐도 삼성전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싶은데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메모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신 팀장님, 네. 삼성전기가 좋다고 많이 해서 네.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흐름이 그래도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했는데 흐름이 나빠지고 있지 않은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할 만한 게 뭐 IT라든지 자동차가 아직까지 그래도 좀 살아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좀 탄력적인 종목이죠. 삼성전기가 그래도 오늘 뭐 밑거리가 좀 길게 달려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데, 일단 지금 평단가가 보시면은 뭐 손실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왔고, 앞으로 지금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만 안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5천 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좀 달성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죠. 시장이 오늘 좀 꺾이지 않아야 될 텐데, 오늘 다행스러운 부분은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1,600억 원의 순매도를 좀 보였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투신권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면서 좀 받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0만 2천 원이죠. 오늘 저가 부분이죠. 10만 2천 원에 대한 손절가만 확실하게 좀 지켜주신다면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 11만 한 2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2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크시죠. 지금 보시니까 지금 10만 7천 원의 비중이 좀 90% 정도 좀 갖고 계신데, 일단 한 50% 정도까지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11만 원 돌파 시에는 나머지 50%로 일단 12만 원 정도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제 12만 원 그 이상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문인데요. 아무래도 가전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되면서 휴대폰이나 뭐 모든 산업, IT 산업이 좀 다 성장을 해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핸드폰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좀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고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1만 원 구간에서는 절반 매도,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12만 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그 다음에 지금 밑으로 꺾인 다음에 10만 2천 원 이탈시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 국면에서 그래도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도 지금 종목 선정이 좀 좋으셔가지고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이 없으신 거는 참 다행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 거 좀 맞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에서 S-오일을 문의하셨는데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S-오일을 94,600원에 50%를 오늘 샀는데 괜찮을런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S-오일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하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S-오일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본다고 하면 올 한 해 이제 정유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유가 실적이 잘 나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해야겠죠. 국제유가가 뭐 130불, 140불 이렇게 되면 제품 가격으로 전가를 좀 못하니까 정유주들이 못 가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100불 밑이라고 한다면 예전 주가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10만 원을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대선 회의이기 때문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제 마진조차 남지 않는다고 하면 S-오일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이제 S-오일, 뭐 GS, 칼텍스, SK 이노베이션 중에서 가장 고도화 설비 비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유나 등유나 경유나 이런 걸 만들어도 쉽게 휘발유 쪽 위쪽으로 조금 단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마진이 많이 남는데 안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폭이 큽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보면 21선을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죠. 실제로 빠지든 올라가든 거래량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 손바뀜이라는 게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도 조금 반등이 미진하고 시장이 빠질 때도 수급 공백에 의해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200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 한 번쯤 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정유 화학 쪽에서도 나온다고 하면 S-오일은 단기적으로 조금만 수익을 내시고 나오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펀더멘털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종목을 잡으시기보다는 압축을 해서 실적이 나오는 애들만 확인을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특정 종목, 특정 업황에 함부로 들어가시는 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양하시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현대차 문의를 하셨다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900 찍고 올라가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홍 팀장님, 네. 시장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지수의 의미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1900이 오늘 이탈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면서 1900 돌파를 하면은 그러니까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인가 그거를 아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1900이 이탈됐다고 주식이 급락을 하고 1900이 돌파됐다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급등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1900에 대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장 심리 자체가 일단은 지금 이탈 국면인가 아니면 자금이 유입 국면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1900 근처에서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94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업종과 그 다음에 IT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자동차, IT가 올라가면서 반등세가 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적인 목표 수치를 1940포인트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갖고 계신 현대차는 아무래도 시장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현대차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의 뭐 이탈이라든지 기관의 이탈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지수에는 좀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유럽 리스크가 좀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다시 한번 들어올 때 시장은 좀 본격적인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에이블 시스템이요. 에이블 CNC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얼마에 몇 % 사셨어요? 63,300원에 100%요. 63,300원에 비중이요? 100%요. 100%요? 예, 에이블 CNC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좀 따라가셨군요. 예, 예.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겠어요. 예, 예. 예, 어떻게 100%를 한 방에 몰빵하셨습니까? 그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예.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화장품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들어갔는데 예.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요. 시청자님, 에이블 CNC에서 미샤 제품을 좀 쓰고 계신가요? 예, 예. 예, 저도 미샤 제품을 써봤는데, 종목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명동 같은 시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이제 외국인 사람, 이렇게 여행 온 여행객들 있잖아요. 예, 또 예. 이렇게 막 바구니로 한 바구니씩 사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면 매출도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사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너무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예, 예. 시청자님은 100%를 들어가셨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오늘 좀 2% 이상 빠져서 걱정이시죠?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내일도 만약에 장이 빠지게 되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은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 걱정돼가지고 이게 올해까지 가지고 갈 종목이 아니거든요. 올해 계속 들고 갈 생각으로 사신 거고요. 아니요. 오랫동안 들고 갈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세요? 자금이 좀 빨리 필요하신가 봐요. 예, 예. 예.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으셔야겠습니다. 예, 예. 예, 에이블 CNC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해 드릴게요. 자금이 필요할 때는 손절가 정하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예.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볼 거고요. 예. 잘 들으십시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 예, 에이블 CNC는 조금 많이 사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인데 중국에서 상당히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참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한 1년 전쯤에 베이직 하우스가 주가가 하여튼 급등했던 구간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오니까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들이 아주 선호를 하면서 주가를 좀 부양을 하고 있는데 에이블 CNC가 여기서 주가가 더 가려고 하면 시장이 안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좋으면 에이블 CNC에 집중을 하고 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빠져나와서 대부분 싸진 다른 업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에이블 CNC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에이블 CNC를 들고서 계속 버텨서 얼마만큼 수익이 날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가 대충 55,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넘어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 상향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양이나 이런 데 보면 57,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에이블 CNC는 6만 원 이상 올라와 있죠. 아주 잘 쳐준다고 해서 68,000원 정도 간다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에이블 CNC인데 PER 20배 1년에 한 300억 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는 에이블 CNC가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 부양이라는 건 대부분이 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일치를 하는 건데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됐죠. 밑에서 산 사람들은 팔고 싶을 때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야 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차익을 조금 실현을 하고 다른 많이 빠진 종목들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도도 과열권 안에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63,300원이라고 하면 큰 폭의 손실은 아니실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중은 손절을 하시더라도 50% 미만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장이 여기서 약세로 가거나 횡보로 가서 에이블 CNC나 코스맥스, 한국콜마 대부분 다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한국콜마나 뭐 에이블 CNC가 아닌 다른 바이오랜드나 이런 것들을 산다고 하면 조금 버틸 만한 구간이 있는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현재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 상황에서 이런 과매수 국면에서 같이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이탈 시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21선을 지킨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50% 정도만 비중을 줄이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얼마 보십니까? 지금 현재 목표가를 계산할 수가 없죠. 증권가에서 혹평을 줘서 주고 있는 목표가가 68,000원이기 때문에 68,000원 정도 같이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 21선에서 20% 정도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랑 거의 맞물리는 구간인데 68,000원 정도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에이블 CNC 비중을 한 50% 줄여주세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을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를 물어보셨고요. 매수가는 32,000원, 비중이 80%십니다. 비중이 많으시네요. 와, 비중이 엄청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셨죠. 일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신 게 가장 투자의 실패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지금 매도하기도 그렇고 수급을 보고 지금 매도하자니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져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매수가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실폭이 굉장히 좀 크시고 비중도 높으시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1월 달에 고점 43,000원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하는 사람만 있고 매수하는 지금 매수 거래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무슨 긍정적인 부분 아니면은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양약품이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급증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겠죠. 왜냐면은 지금 국내 뭐 30위권 제약사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매출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멍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손절가는요 조금 더 아래로 좀 낮춰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2,500원 정도, 2,5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근데 이제 25,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한데 일단 25,000원까지의 돌파 시도 나올 때 거래량이 급증하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일단 홀딩 하시고요.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고 일단 25,000원을 터치하게 될 경우에는 절반의 비중을 좀 더 쉬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지금 25,000원이 이탈 시에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 앞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25,000원은 터치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 다음에 25,000원 정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안착할 경우에는 홀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반의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2202님께서 시그네틱스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만 적으셨어요. 4,190원에 사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예,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을 하다가 비메모리 반도체도 좀 패키징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한 3위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징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실이 나지 않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손을 대기에는 마진이 크게 남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중소기업 특히 코스닥 쪽으로 많이 넘겨놓은 상황이고 하나마이크론도 뭐 STS 반도체도 시그네틱스도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영업이익 한 3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3천억 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주가를 좀 부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다 모바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죠. 모바일 IT 부품 쪽으로 많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기업과 연관된 대부분의 IT 기업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가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실제로 실적이나 영업 환경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좋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필요할 텐데 관심을 받기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고, 하반기쯤 돼서 이제 디램 가격이나 튜비 쪽 그리고 다른 여러 기타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 중에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부양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되고 있지만 모바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뭐 더욱더 모바일 쪽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분명히 그쪽에서 일어난 영업이익과 매출을 반도체 쪽으로 조금은 돌릴 수 있고, 시설이나 설비 투자를 통해서 코스닥 업체들 수혜를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3,110원부터 지금까지 부양이 조금 됐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단기적이지만 시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중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횡보를 하겠지만 5,000원 예전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도 분명히 갈 수 있는 회사이면 확실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제2콘텐트리 보겠습니다. 3,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한 20% 되신다고 하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3301님의 종목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JTBC, 방송국,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에서 출자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시너스죠. 메가박스와 시너스가 좀 합병을 해가지고 극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자회사들에 대한 매체 주인가나 뭐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데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큰 악재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박스권, 이게 지금 점점 하락 각도가 좀 작아지더니 이제는 박스권의 형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상단 같은 경우 3,700원 있죠. 3,700원 자체가 강한 좀 저항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어느 방향성으로도 좀 움직여 준다면 그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원을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요, 3,7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는데,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현재 구간 뭐 매도해라 아니면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땐 돌파를 못하고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3,700원까지 도달을 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121선이 계속해서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3,700원이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은 4,000원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93,000원에 20%십니다. 간략하게 봐주세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재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를 매각을 해서 현금을 좀 만들고 있는데, 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은 아무래도 중국 쪽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추세 매매, 박스권 방향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8월 같은 급락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가격 정도 9만 원 정도에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실제로 9만 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올해 하반기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봤을 때는 11만 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고라는 게 분명히 소진이 될 수밖에 없고, 재고가 소진이 되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지수의 최근 급락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철강 섹터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부증권의 박상일 연구원님, 샘플레스의 홍리진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9일에 청개구리 사단의 양순모, 나종우 전문위원께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예, 주제를 보니까요.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인데요. 과연 상위 1%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하시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